금리 인상기에도 주식은 오른다. 그 금리 인상의 이자를 충분히 낼 수 있고 그 이상으로 소득을 볼 수 있는 기업들, 준비된 기업들만이 저 상승을 누리는 주인공이 된다. 씨앗 인베스트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그럼 금리 상승기,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격언이 있어요. 금리 인상기에도 증시는 올랐다. 자, 인상기에 여기 빠진 단어가 있어요. 빠진 단어. 제가 만든 말, 도입니다. 도. 금리 인상기에도 증시는 올랐다. 즉 결국 언젠가는, 이 말은 제가 번역하면 무슨 말이에요? 도자를 넣게 되면 이런 말이죠. 금리 인상기에도 주가는 올랐는데 결국 금리가 계속 오르면 어때요? 안전자산의 수요가 몰리면서 불확실성이 많은, 롤링이 심한 증시에서 자금 이탈되고 명확하게 수익이 확정되는 채권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결국 주식은 이 싸움이에요. 부동산, 주식, 채권. 결국 불확실성에서 확실성이 늘어나는 채권. 저금리에서는 채권을 투자하면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점에 채권을 올라타야 되는지, 즉 따릅니다. 선도 세력들이 채권을 언제 많이 사는지 이때를 잘 지켜본다면, 그리고 증시에서 고객의 탁금의 향방도 잘 보시고, 그리고 큰 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거대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어떻게 할까요? 자, 거래량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자, 이때가 2008년도, 중간에 2015년도, 이때가 2021년도, 자, 2022년도가 있는데, 이건 거래량 그래프예요. 어떤 게, 이거는 뭐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석유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는데, 그냥 그래프로만 설명해 볼게요. 이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고 2015년도에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저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 이 거래량은 부동산, 아파트 매매 거래 그래프입니다. 2007년도에 2006년도에서 2007년도에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어요. 자,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누군가는 매도했고 누군가는 매수했다. 이해됐다, 이해 안 됐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손바뀜. 누군지는 모르는데, 뭐 국세청이라든지 권력자들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조사할 수 있으니까 누가 얼마큼 샀고 누가 얼마큼 팔았는지 알 수는 있을 겁니다만, 그런 데이터는 우리한테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엄청난 일이 일어났고 나서 2008년도부터 쭉 서브프라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선도 세력들은 2006년도, 7년도에 이미 꽤 많은 집을 처분했다. 그러면 2015년도에 갑자기 거래량이 늘었어요. 이 거래량은 뭘까요? 2012년도 미분양이 속출했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집을 사갖고 마음고생을 했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니까 어때요? 오마이갓! 이때 엄청나게 물렸던 사람들이 본전이라도 팔자. 본전이라도 팔자 해갖고 여기서도 거래량이, 이 절반의 거래량이 나왔어요. 이때 거래량하고 이때 거래량 다를까요? 이때는 개인들이 손해를 많이 봤다면, 이때는 큰 손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또 다시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2021년도에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러면 다시 이때가 재현됐던 거예요. 그럼 향후 아파트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주식시장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역사상 엄청난 버블이 일어나게 되면 그 버블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버블은 뭘 알 수 있다? 거래량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증시 거래량이 막 폭발적으로 많습니까? 예전에 올랐던 거래량을 떼어놓고 있나요? 그러지 않거든요.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부동산 신화, 자고 나면 뭐 5천만 원 오르고 자고 나면 1억 올랐다는 말. 세상에 압구정에 있는 어떤 H 아파트가 60억이야, 60억. 무려 400%가 올랐어. 15억 하던 아파트가 60억이 됐단 말이에요. 오히려 집은 더 낡아지고 있는단 말이죠. 결국 희소성이 올리죠. 사고자 하는 사람 많고 매도자는 적어지면 가격이 이렇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증시시장은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적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좀 고민하는 건 뭐냐. 이제 증시에서는 잠깐 유동성 장세일 때 버블은 있었으나
그 정도 버블 가지고는 진짜 버블이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2019년도 20대, 30대가 영끌했던 것처럼 부동산 주식시장에는 아직 그런 영끌 기미는 없었다. 물론 코로나 이후에 잠깐 붐이 일어나서 잠깐은 있었지만 그게 지금까지 지속됐다면 부동산 버블처럼 됐다고 봐야 되나? 적정히 온도가 식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좀 우리가 좀 봐보면 데이터로 가보자고요. 카드와 통신보다는. 과거 금리 인상기 봤던 역시나 은행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대 마진이 커져서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은행주의 약진이 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금리 인상기. 고등학생 다 얘네들 다 그런 애들이잖아요. 미국 기준금리 그래프를 한번 봐보면 자, 2000년도 6.50%였습니다. 5월 16일 날 최고점을 찍었죠. 금리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2004년도 무려 4년간 이 퍼센테이지가 5% 정도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5까지 갔던 2004년 6월 30일 다시 5.25 여기 올라가는데 2년 만에 금리가 대략 4%가 올랐네요. 4%, 5%, 4%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러다가 2006년도 계속 올리다 보니까 급하게 올리다 보니까 경제가 위험해짐으로써 2008년도 10월 16일날 0.25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유지하다가 2016년도에 0.50, 2018년도에 2.50을 올리다 보니까 금리가 올리다 보니까 이게 금리가 갑자기 올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A, B, C가 일어났는데 과연 지금 2022년도부터 2025년도는 지금 A, B, C에 해당되는 구간일까? 이게 우리 하두죠. 이걸 잘 구별하면 우리가 이런 구간일 때는 다른 투자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채권이 되든지 아니면은 하방을 내려갔을 때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인 주식시장에 있어서 세팅이 필요하겠죠. 이해되셨으면 1번. 그래서 금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 금리는 미증시 금리는 지금 오른 게 없거든요. 그죠? 아니 미증시는 지금 현재 여러분 금리가 아직까지 오르지 않고 있다고. 오르지도 않았는데 이게 꺾인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 그래프를 봐보면. 이해됐습니까? 이해 안 됐습니까? 적어도 미 금리가 2.5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전고점까지라는 올라가야 된다고. 그죠? 지금 쭉 해서 여기 보시면 다우존스 지수예요. 여기 보면은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금리가 올랐던 시기거든요. 근데도 2016년도에서 여기 보면은 19년도까지 주가는 이렇게 올랐습니다. 금리가 오르는데도. 근데 금리 인상기에 도란 말이 왜 나왔을까요? 금리 인상기란 말이 왜 나왔을까요? 중간에 오르다가 어느 시점 되면 풍선이 터지듯 우리는 그 조짐이 보일 때 빠져나와야 된다. 자,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분석하기 좋게 이렇게 해놨어요. 자, 여기 보면 자, 금리가 2004년도 6월 30일 1.25에서 급하게 올라갔죠? 2000년도 6월 4%가 올라갈 때 그때 올라갈 때 이렇게 해서 떨어진 것 같지만 결국은 이렇게 올라갔었다. 여기까지는 커플링. 어느 구간까지는요. 금리 인상하고요. 증시 상승이 같은 성격으로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에 디커플링이 일어난다. 요것만 하면은 떼돈을 버는 거예요. 네? 요것만 알면 떼돈을 버는 거라고. 근데 저걸 대충은 맞춰도요. 날짜와 시점까지 정확히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요 구간에는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2021년도 가을에 아파트 있죠. 계속 안 팔고 싶어요. 또 오를 것 같아. 또 오를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빚내가지고 아파트를 삽니다. 그 심리가 엄청 강해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도 저런 조짐이 왔을 때 가면 그때 주식 팔라고 해도 안 팝니다. 왜? 팔고 나면 주식이 오르거든요. 그러면서 그 5, 6개월, 1년 동안 계속 오르면 여러분이 견디지를 못해요. 결국 추격 매수하게 돼 있어요. 결국 무슨 말이야? 엄청난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분산이 시작되는 거예요. 소수의 다량으로 많았던 주식이 다수의
개인들한테 넘어가는 국면. 그게 모든 부동산, 채권, 주식의 공통점이다. 소수에서 절대량을 갖고 있었던 사람의 손에서 다수의 사람으로 물량이 넘어가는 시점. 그 시점이 버블이 터지고 왜요? 받쳐줄 세력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야기. 금리 인상기에도 주식은 오른다. 다 오르는 게 아니야 대신. 유동성 장세에서는 웬만한 종목이 다 오르지만 금리가 인상될 때는 그 금리 인상의 이자를 충분히 낼 수 있고 그 이자를 내는 거에 그 이상으로 소득을 볼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미리 준비해서 터닝 포인트 기업들 이런 기업들한테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준비된 기업들만이 저 상승을 누리는 주인공이 된다. 아무 종목이나 오르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볼까요? 미 증시가 2004년도 이렇게 올라갈 때 대한민국 증시도 똑같이 올라갔네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질 때 한국 증시도 이렇게. 이거 거래소 연봉입니다. 저 여기도 보시면 어때요? 2015년도 올라갔죠? 요 기간 때 잠깐 올라갔습니다. 한국도. 그리고 다시 이렇게 떨어지고. 한국 거래소도 금리 그래프와 커플링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것보다 금리는 이제부터 미 증시가 오를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오를 때 그게 저는 조심스럽게 2024년도에서 2025년도 초 요때가 금리의 미 증시 고점이지 않을까. 그때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현금화 비중을 늘리고 그리고 원달러가 특히 한국 돈으로 1,050원이 무너진 시점 언제인지 이런 것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등등등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그때는 띄어내려야 된다. 설사 매도 이후에 5개월, 6개월 주식이 올라가도 그걸 배합하면 안 된다. 그러다가 빠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